주말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급등 나오면서 우리 K 증시를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데요. 정말 축구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갑자기 2월 시작하자마자 마침 올해 2월은 또 29일까지 있는 윤년인데요. 하여간 1월하고는 지금 180도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로다가 온 우주의 기운이 지금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 2월 초부터 이렇게 운을 다 써버렸다가 나중에 가서 도로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안 되니까. 약간 여기서 그 포모의 몸부림을 치기보다는 일단 설 연휴 전에 값 잘 쳐줄 때 올팔 해서 현금 확보하는 게 저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올팔은 다 팔라고 그 올 영어로 그게 아니고 떨줍 올팔, 즉 떨어질 때 줍고 올라가면 팔자. 여기서 올팔입니다. 우선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제 주말에 또 상승 마감이고요. 이 중에서 나스닥은 정말 지금 거의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지배해가지고 그냥 아드레날린에 완전 범벅된 채로 그 마라톤 42.195km를 다 뛰고서도 지금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막 이제는 막 산을 또 막 타고 있어. 현지 시간 금요일장 고용지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사기급으로 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연준 금리 인하? 그딴 거 필요 없다고. 우리 빅테크는 실적만 보고 간다고. 이런 반응으로다가 엔비디아하고 AMD 그냥 5%씩 또 급등 나왔고요. 이번에 또 실적 발표와 동시에 창사 이래 첫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발표한 메타는 하루 만에 20%가 완전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일단 1월 고용지표부터 확인해 볼게요.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 지표는 무조건 예상보다 나쁘면 이게 연준 금리 인하를 앞당긴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또 너무 그냥 완전히 그냥 좋으니까 월가에서도 사실 이번에 예상치 다 빗나갔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번 비농업 고용 뭐 10몇만 건 증가로 예상했고 이제 최상단에 있는 UBS가 한 20만 건 후반대 정도 진짜로 큰맘 먹고 옛다 하고 그냥 선심 쓰듯이 이렇게 높이 전망했는데 실제 결과가 35만 3천 명 나와가지고 컨센서스 18만 5천 건 대비해가지고는 거의 더블 스코어를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고용 지표에 대해서 뭐 고용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이거는 고용 몬스터다. 그야말로 괴물급이다 이거죠.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거기다 지난 12월 비농업 고용 증가치도 원래 당시 발표 때 21만 6천 건이었던 게 이번에 33만 3천 건으로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수치 자체도 와 진짜 몬스터라고 붙일만 하고 무엇보다 이제 바이든과 제롬 파월 연준의장 입장에서는 순간 어깨에 막 뽕이 들어가면서 가만 있어 봐. 혹시 내가 진짜로 경제 천재가 아닐까? 이런 지금 착각까지 들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보담은 이번에 이렇게 신규 고용 증가 추세가 좋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당 임금도 한 달 만에 그 예상치 0.3% 두 배인 0.6% 증가를 찍어버린 건데요. 아시다시피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라고 우리말로 이제 양대 책무가 물가랑 고용인데 이 중에서 고용만큼은 이제 연준이 확실하게 부담을 덜게 된 셈이고 근데 결국 이제 고용이 너무 좋으면 물가도 올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추세가 지금 뚜렷해 보인다고 완연해 보인다고 해도 고용이 이 정도로 강하면 금리 인하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이번 고용 지표에 대한 가장 빠르고 얍삽한 리액션은 바로 골드만삭스였는데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3월 금리 인하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갑자기 펌프질을 막 하다가 주말에 이 고용지표 딱 보고 나더니 역시 연준 금리 인하는 5월이 안성맞춤이다.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재빨리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G 리서치는 이번 고용지표 결과를 딱 6글자로 줄이면 3월은 잊어라. 이렇게 이거 잘못했나? 3월은 잊어라. 이제 손가락도 말을 안 듣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됐고요. 그래서 이제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이제는 포기해라, 접어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고용지표가 미국 개장 전에 공개됐을 때는 나스닥 선물이 거의 그냥 폭포수급으로 급락 나오면서 한번 이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정작 뉴욕 증시 개장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전날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또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고용이 이렇게까지 강한데 뉴욕 증시가 안 빠진 거는 이제 야구로 치면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한 7회 말 정도에 접어들었는데 현재까지 스코어를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 기업들 78%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호조를 현재 기록 중이고요. 사실 이번에 메타 그 구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그렇고 작년 초부터 이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어쩌고 그 얘기 나올 때 그거 미리부터 이제 핑계 삼아가지고 정말 살벌하게 감원 구조조정 다운사이징 막 잡아돌렸잖아요. 그 결과 인건비 줄인 만큼 영업이익 증가가 이번 실적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호재냐 이거야 미국 경제. 근데 저는 이번 미국 고용이 또 이렇게 대박이 난 거에 대해서 그 찰스 슈왑의 케빈 고든 인터뷰가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번 고용 지표의 의미는 지난 1년 내내 그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오든지 간에 하여간 연준 금리 인하 시기를 요걸로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들끼리 계산기 두드리는 이런 버릇을 이제는 좀 고쳐야 될 때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고 3월 금리 인하가 테이블에서 치워졌다고 하기에는 지금 또 그 확률이 5월에 가서 붙었고 그러다가 또 다음 경제 지표 또 거지같이 나오면 그게 다시 3월로 또 지금 옮겨와서 붙을 거라고. 근데 실제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만 맨날 계산기 두들기고 앉아있지 연준의 마음은 그렇게 지표 하나하나에 절대 흔들리지가 않고 있고 단지 그런 3월이든 5월이든 하여튼 아니면 또 하반기 금리 인하든 그 확률은 그냥 시장에서 자기들이 뇌피셜로 하는 수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현재 스코어는 연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멀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3월 FOMC를 예측하기에 이르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니, 자기도 지금 계산기 두들긴 거 아니야 근데? 하여튼 그래서 페드와치를 보니까 진짜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이번 고용 지표한테 완전히 그냥 저격당해가지고 쭈구리 신세가 된 반면에 이제 이 기대감이 5월로 이연이 돼가지고 5월 금리 인하 확률은 90%가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5월 달에 0.5%포인트 그야말로 빅스텝 연준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도 지금 30%가 넘어갔어요. 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5월 1일이면 아직 3달 남았는데 지금 벌써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 90%의 그 폭까지 저렇게 자기들이 막 베팅한다고요? 다음 트루이스트 웰스 매니지먼트의 케이스 러너는 이번 고용 지표가 진짜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엄청난 결과였다고. 그래서 앞에 이제 고용 몬스터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FOMC 기자회견에서 왜 그 파월 의장이 3월 금리 인하 그 질문에 완전히 그 찬물을 끼얹어 버렸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아마도 이제 파월은 이미 결과를 미리 좀 받아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파월이 미국 경제 최근 그 경착륙 우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연준도 여기에 대비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준비를 한다. 그게 뭐 3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하여튼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금리 인하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발언했으면 당장 이번 고용지표 보고서 완전히 파월 병신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3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 다시 부활했다고 그때 막 광분을 했겠지만 그로부터 바로 3일 뒤에 이 고용지표 이겨 나왔으면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마저도 저건 아닌데 저 새끼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완전히 그냥 개무치를 당했겠죠. 아니 미국 경제사를 통틀어서 그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39년 이후 현재까지 그 비농업 고용 증가 평균치가 12만 5,270건 여기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농업 고용 35만 3천 건 증가 그 역사적 평균치 3배인데 여기서 경기 침체를 대비한다고 금리 인하를 앞당긴다는 소리를 한다고? 그게 뭐 연준 의장이야. 그 뭐 파월이야. 진짜 월남 파병 가야지 파월로다가. 그래서 올해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이기도 하지만 뭐 통계도 앞에서 뭐 통계지만 이제 특히 이제 죽으면 죽었지 감옥행만큼은 면하겠다는 바이든 부자의 필사적인 그 열린 지갑 프로젝트를 우리가 믿고 지켜보자. 그래서 하여간 떨줍했다가 올팔 찬스 안 오면 어쩌냐고 이런 걱정은 적어도 올해는 없을 거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이번에 1월 고용지표도 보면은 사실 35만 3천 건 비농업 고용 증가 그 수치 자체도 사기급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요 디테일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헬스케어랑 소셜 어시스턴스 여기서만 고용 10만 건이 넘게 나왔어. 이거 소셜 어시스턴스가 뭐야? 이거 다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컨트롤하는 영역이잖아. 그다음에 이제 정부 공공 일자리가 3만 6천 건. 이제 앞으로 보세요. 대선 가까이 오면서 이게 또 늘면 늘었지 절대 줄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뭐 지금 공화당은 이미 2주 전부터 경선 시작했고 민주당도 이제 막 경선 시작하면서 거기 알바들 또 경선 개표 사무원들 안내원들 다 정부 고용이잖아. 비록 임시직일지라도.
이어서 오늘 이제 썸네일과 제목에 떠 있는 설 연휴 속편이 보내기 위한 K 증시 5가지 체크 포인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번에도 대외 이슈 3가지 그리고 우리 K 증시 내부 이슈 2가지입니다. 우선 대외 이슈는 중요도 순서대로 지금 정말 현재 고점 그 스카이 라운지 펜트하우스에 지금 누워서 쉬고 있는 미국 증시가 도대체 언제 다시 내려올 건가? 아니 거기서 평생 살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중동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 건가? 이거 만약에 우리 설 연휴 때 미국이 그 후티 반군의 뒷배인 시리아에 뭐 선전포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하고 이란 간에 서로 대사관 인력 철수라든가 하여튼 홍해에서 전면전으로 개전될 그런 이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런 일 생길 수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 미국 중소형 은행들 지난주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작년에 거의 익사 직전인 그 시그니처 뱅크 물에서 건져줬다가 지금 보따리까지 자기네 것까지 뺏겨버리면서 실적 나락간 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중소형 지역은행들 유동성 문제가 다시 재점화될 수 있다고. 근데 작년에 그 뇌관이 그때는 채권이었다면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 부실 채권 이쪽도 이제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아직도 3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대해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이러면서 약간 이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를 거의 희생양으로까지 삼으려는 그런 정신 나간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연준이 과연 이번에도 그런 그 땡깡을 받아줄지 그래서 정말 3월 FMC에서 옛다 하고 금리 인하를 선물로 줄지. 근데 아직 남은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3월 FMC가 3월 20날이거든요. 그럼 오늘로부터 45일 남은 거잖아. 하여튼 그때까지 고용지표, 뭐 CPI, PCE 물가, 뉴욕 페드 물가 전망 등 나올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슈 2가지는 바로 이제 민족의 명절 설 연휴 주간에 우리가 드디어 돌입을 하는데 늘 이 명절 낀 증시치고 또 좋은 걸 못 봤어요. 근데 이거는 크게 2가지로 명절 자금을 위한 현금 확보 수요 때문에 개인 매도세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펀드 쪽에서도 돈이 빠지면 혹은 이제 신규 그 펀드 자금 유입이 잠시 일시 멈춤을 하면 그게 또 결국 기관 매도세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설이든 추석이든 하여간 연휴가 최소 3일 이상이니까 주말 이제 끼고 뭐 이러면 5일까지 휴장일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국이든 중동이든 어디서든 하여간 돌발 이슈가 생겨서 이제 우리 K 증시 휴장일 기간에는 대응을 못 하니까 이제 이걸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아예 증시 용어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슈 2번째이자 설 연휴 앞두고 반드시 체크해야 될 5가지 중에 마지막 요거는 바로 이번 주 수요일 2월 7일에 예정된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부터 각 이슈 관련해서 가장 최신 소식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슈들까지 정말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팩트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동 이슈. 저는 이거 거두절미하고 그냥 중동 이슈는 무조건 국제 유가로만 봅니다. 왜? 그 국가 부도 위험을 해지하는 CDS 프리미엄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잔챙이들은 CDS 같은 거 거래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약간 범용으로다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서 롱숏 치기 딱 좋은 상품이 바로 유가 선물이야. 근데 이제 WTI 기준으로 유가만 봐서는 지금 뭐 중동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여. 이 유가만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그 중동의 맹주이자 사우디 다음으로 중동에서 큰 산유국인 이란이 아직까지 너무 멀쩡하다는 소리야. 반면에 미국은 아직도 그 동네 뭐 구경 나가지고 기웃거리고 있는 옆 동네 사는 덩치 좀 크고 약간 모자란 형 그런 취급 받고 있는 거지. 근데 난 왜 이 얘기하는데 또 바이든이 떠오르죠? 하여간 이제 주말에도 미군이 그 시리아를 비롯한 친이란 국가들을 에어스트라이크 우리말로 공습하면서 지난주 미군 시설에 요르단군이 폭격해가지고 사상자 발생한 거에 대한 본격적인 지금 보복의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심지어 워싱턴도 이제 바이든이 그 민주당 경선이 막 개막했는데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열심히 선거 유세하고 자기 이번에 대통령 재선 안 되면 감옥 간다고. 그럼 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도 같이 감옥 가고 그럼 진짜 바이든 가문의 대가 끊길 수도 있다고. 그것만은 안 된다고 지금 이지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또 통했는지 좀 전에 그 바이든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선에서 득표율 95%를 뛰어넘어 가지고 압승을 했대요. 근데 뭐 지금 민주당 쪽 대선 후보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 있나요? 미국 민주당 이 보니까 일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아니 언제적 케네디 가문이야. 그리고 이분은 지난 코로나 때 백신 반대 운동 그 중심에 섰다가 그때 완전히 이제 맛이 갔다고 평가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빈 뉴섬 이 양반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고 업적이라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주에 9,000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 원 미만 절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을 도입했고 또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을 한 인물이라서 요즘 좀 민심이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메리 윌리엄슨 이분은 이제 자기계발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그냥 오프라 윈프리 친구라고 이게 경력의 다야. 자, 근데 이제 바이든 얘기 나온 김에 파이낸셜 타임스 주말판을 보니까 이번 바이든 트럼프 그 리매치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힘을 보탤 것인가 이게 지금 제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미국의 아이유라고 정말 국민 가수라고 할 수 있는데 대놓고 이제 바이든 지지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 그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 파티할 때도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초대 가수로 가가지고 노래도 불렀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바이든이 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욘세라고 잘못 불렀다는 거야. 이거는 거의 우리로 치면은 장원영한테 김한선 씨 이렇게 한 거지. 하여간 근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 대선에 정말 대놓고 바이든을 공개 지지할 경우 이게 미국 대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진짜로 되게 진지충 모드로 분석을 했는데 우선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극적으로 승리한 비결이 바로 당시 오프라 윈프리 지지 선언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무려 100만 표 민주당 표가 클린턴에서 오바마한테로 아예 경선 때부터 움직였다는 분석도 있어요. 하여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내부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좀 악마화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명 버드라이트 효과라고 그 홍보에다가 셀럽을 잘못 활용했던 사례로 꼽히는 이게 이제 작년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미국 맥주 그 버드와이저 중에서 약간 젊은 층 공략한 버드라이트에 그 딜런 멀벤이라고 그 트랜스젠더 출신 인플루언서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CF 모델로 썼는데 문제는 이 버드와이저 맥주 주 소비층이 미국 내 전통 그 보수층들 그리고 약간 중장년층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반감이 굉장하게 심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버드와이저 측에서는 오히려 이제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 틱톡에서 팔로워만 1,000만 명인 그 딜런 멀베이니를 쓴 건데 오히려 전통 소비층이 이탈하면서 역효과가 났다는 거지. 이거 이제 우리로 치면은 그 종로 탑골공원 홍보대사로 이준석을 앉힌 거나 마찬가지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국 민주당은 이제 백인 주류 사회보다는 유색 인종 그리고 흑인들 그 저소득층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당장 그 콘서트만 봐도 다 백인들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진짜 인종차별적인 인간은 바이든이다. 저 테일러 스위프트랑 짝짝꿍 하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하여간 약간 희한한 전략을 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도 역시 2편으로 나눠서 업로드할 테니까 한 편 보셨으면 의리로다가 남은 한 편도 같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